주식시장에서는 자기만의 매매 스타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돌파 매매나 신고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떼돈을 벌고 있겠죠. 그런 장세가 왔기 때문에요. 고점에서 신고가 매매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KH바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상승 이후에 길게 박스를 줬어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기관과 외국인들의 묻지마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눌림목을 주지 않고 바로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그래서 돌파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종목에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 치고 사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3에서 5%, 짧게는 1, 2%에서 차익 실현하고 나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떠냐면 돌파 매매 들어가서 1, 2% 먹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20%, 30% 더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1, 2%에서 수익이 나서 좋아했는데 지금은 내가 팔고 나면 더 많이 가버리니까 또 힘든 거예요.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래요. 비교적 수익을 많이 잘 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죽지 마셔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준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옆으로 행보합니다. 행보할 때 종목을 잘 관찰을 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취하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서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데요. KH바텍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드렸지만 틀린 분도 많아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러면 이게 기준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3일 정도 있다가 날아가면 수익을 내고 나와요. 2주에서 3주 가까이를 이렇게 꺼버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종목에서 이탈이 나옵니다. 그래도 눌림목 매매 하는 사람들이 이런 라인을 훼손하지 않고 이탈이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기준 장봉이 나온 이후에 바로 상승이 나오면은 좋은데 행보해버리면 정말 지루하거든요. 1주, 2주 이렇게 종목을 보유하고 관찰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관찰을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도 분차트에서 흐름을 보면 추세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런 라인에서 추세를 꺼보면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아직까지 삼각 수렴형에서 추세가 남아있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고점을 찍으면 여기서 가야 될 자리에서 상승해야 될 자리에서 상승하지 않고 눌렀다가 시간을 더 꺼버린 거죠. 이 구간에서 이제 이탈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다시 밀려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아마 물량이 많이 털렸을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도 손절매가 나오죠. 꼬리가 달리고 상승하면 대부분 지지선 이탈하면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결과론으로 보면은 다 쉬워요. 전에서 매매할 때는 이렇게 음봉이 나오잖아요. 한 3% 밀어버리거든요. 가야 될 자리에서 아침에 밀린다. 그럼 여기서 대부분 손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절해가지고 털렸다가 하더라도 기죽지 마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저점을 이탈할 때 수렴된 구간에서 이탈이 나올 때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투매가 나오면 바로 잘라야 됩니다. 거래량이 없이 살짝 지지선을 이탈할 때는 조금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결과론입니다만은 이거는 손절을 해야 된다. 이건 손절을 하면 안 된다는 자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공부하시고 체크를 해보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손절을 해야 되겠죠. 이런 종목이 만약 이렇게 이탈이 나왔다. 대량 거래를 발생을 하잖아요.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장대 연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실려서 빠지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일단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이런 라인들을 이탈할 때. 이렇게 하락하는 거와 이렇게 하락하는 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손절을 하신 분들은 잘 하신 거다. 왜 이런 거 한두 번 그냥 물려 있다가 지지선 이탈하는데 손절 안 하고 있다가 수익 났다고 해서 좋아하시면은 다음에 어디서 당한다? 이런 거에서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5일선 이탈하면 손절하겠다라고 마음먹었으면 5일선 이탈할 때 손절을 일단 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5일선을 이탈하는 과정에 대해서 디테일을 좀 더 공부하시면은 바로 매도해야 될 때와 조금 견디고 기술적 반등을 이용을 해보고 뭐 매도를 하는 관점 이런 것들이 좀 나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건 여러분들의 이제 경험이 쌓였을 때 문제고 그렇지 않고 지지선을 이탈하면 바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덜 다친다는 겁니다.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기준 양봉이 나오고 고점에서 이렇게 물리다가 오늘도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도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거예요.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3일 동안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디를 이탈하면 안 됩니까?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다음날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최근에 그런 패턴으로 많이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그런 흐름이 나온 거죠. 한농화성에서. 제가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을 매매하다 보면 지지선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 지지선을
지지하고 또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해 보면 좀 공부를 많이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종목 선정이나 매수하는 타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본인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돼요. 최근에 패턴주들이 상승이 많이 나오고 쉬운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SK증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준 양봉이 나온 다음에 바로 엄봉 눌림 없이 오늘 또 고점에서 바로 상승이 나왔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라인에서 상한가 간 종목이 하락이 나왔다가 이런 라인을 지지하고 오늘 급등이 나왔죠. 이런 것들은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런 종목에서 또 하루 만에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매매 기법은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매매를 해야 수익을 볼 수 있는지를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런 매매들은 주식 연차가 조금 돼야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 직장인분들 주로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케이스죠. 이런 것들. 이중바닥, 바닥에서 이중바닥을 만들고 상승을 주고 또 시간 조정을 보낸 다음에 또 상승이 나오고 이런 라인에서 매수하기는 참 어려워요. 이게 꾸준하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매매가 가능하지만 매수해서 2, 3일 안에 매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종목들은 관심권에 두지를 않아요. 언제 관심을 둡니까? 전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 눌림목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종목을 추적을 잘해서 저점에서 매수해서 20일선 이탈하지 않고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해서 저점에 사서 고점까지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단기 매매 입장에서는 기준 양봉이 나오고 전고점 돌파하는 기준 양봉이 나온 다음에 눌림을 줄 때 잡아서 상승을 먹는 매매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 전일 상한가가 아주 IB 투자도 마찬가지죠. 이런 구간에서 상승 이후에 존재감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중바닥을 만들고 20일선 만들고 이평선 수렴시키고 요 구간에서는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상승 종목들을 계속 찾아보고 관찰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종목들을 보는 거죠. 확인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 라인을 돌파할 때 들어가는 거죠. 이 음봉에서 거래줄은 음봉에서 들어가든지 전고점을 돌파할 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여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단기 매매자들은 이런 구간에서 종목을 계속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승 전에 나타나는 시그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취득을 해야 돼요. 거기에 나오는 노하우는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상승 이후에 이중바닥을 만들고 전고점 돌파할 때 매수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겠습니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겠습니까? 저도 이게 급락 나올 때 매수하거든요. 하면은 1, 2% 먹고 나와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단봉으로 올라오다가 최근에 이제 캔들이 좀 커졌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거짓 매매를 잘 안 하죠.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변동성이 많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는 거고요. 지금 시장이 주로 시가총액 상위군들, 업종 대표주들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 시장의 활력이 들어왔던 돈들이 바로 빠져나가지 않고 중형주, 개별주로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패턴주도 올라가고 테마주도 상승이 나오고 중소형주들도 상승이 나오고 하면 지금까지 매매를 못했던 사람들에게 또 기회를 주는 장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비중을 크게 매매해서 크게 다치지 않으면은 기회가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본인만의 매매 기법을 잘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 일식, 한식, 중식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상위 1%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중식은 중식에서 1인자가 되면 되고요. 일식은 일식에서 1인자가 되면 됩니다. 특히 주식 투자에서는 그러려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본인이 하는 매매가 단기 매매면 단기 매매답게 매매하시고 중기면 중기답게 하시고 또 장기 투자면 장기 투자답게 공부하시고 자기 매매 스타일에 맞게끔 좀 공부를 하시면은 오히려 좀 단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시장이 참 좋고 수익 낸 사람들도 많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하소연하는 메일이 좀 오는데 본인이 구사하고 있는 매매가 잘 될 수 있는 본인하고 맞는 시장이 또 옵니다. 노력하시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기회는 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